반갑습니다. 전종준 TV의 전종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워싱턴 DC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녀상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억울해도 말을 못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즉 정의연의 기부금 유용과 횡령에 관한 유혹이 있었는데, 이번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사시는 나눔의 집에 또한 나눔이 없다는 의혹이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2006년 1월 25일 수요일, 레인 에반스 미 연방 하원과 저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마을에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우리 일행의 사진을 찍었고 또한 나눔의 집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일본인이었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아주 잘했으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일본 사람은 자기는 정의의 편에 서고 싶어서 위안부 할머니를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일본 교과서 왜곡을 돕는 기업의 물건은 사지 않는다면서 한국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그 배타주의적 민족주의에 문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서 나눔의 집에서 봉사하는 그 일본 청년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라야마 히페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10년 전에 나눔의 집의 후원금 부적절 사용 및 할머니의 인권 침해 고발로 해고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할머니 후원금이 할머니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 것을 본 FIC는 눈에 비친 정의는 얼마나 얼룩진 정의였을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범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잘못을 갚아보려고 했던 그의 마음에 나눔의 집에서 나왔던 그 비리는 그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2007년 2월 워싱턴 미의회 사상 최초로 하원의원에서 위안부 청문회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이용수 할머니, 오헤른 네덜란드 할머니, 김군자 할머니가 증언을 했으며, 일본군 종군 위안부 결의안 HR 121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본 보상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선언적 효과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본군 성노예 인권 문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 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총리가 이미 사과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 총리의 사과는 총리의 개인적 사과, My sincere apology 이므로 정부 차원 사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국회나 정부의 공적인 솔직하고 명백한 사과, unequivocal and clear apology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다, 아시아 여성 기금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아시아 여성 기금은 개인적으로 모금한 사적 기금, 즉 private fund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공적 기금, 즉 퍼블릭 펀드에 의해서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보여준 일본의 전략은 지금 현재 생존하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전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증거가 없어져서 위안부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눔의 집에서는 5명, 그 다음에 정부 등록된 피해 생존자는 17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의용과 나눔의 집도
이페이 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진 인권 단체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의 탈을 쓴 조직적 이기주의에는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